이전 강의에 이어서 스크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컨트롤들을 여러 개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점은 바로 어떤 점입니까? 컨트롤은 많지만 내가 이 프로그램에 사용할 컨트롤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컨트롤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들은 지금 이 강의 안에서 소개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 다 학습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컨트롤의 쓰임새를 알면은 그와 같은 유사한 컨트롤들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크롤바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롤바는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그 기본적인 용도는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매번 어떤 값을 입력해 준다는 것은 어떨 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값의 범위가 또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 값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숫자에 관련된 범위와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그 같은 불편함을 한 번에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스크롤바이고,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그 값의 입력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바로 스크롤바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 없이, 그렇죠? 없이 간편한 값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값입니다. 그렇죠? 정수값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값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스크롤바는 그냥 수평 스크롤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직은 V, vertical, 그렇죠? 그 다음에 H는 horizontal 해서 뭐 수평,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롤바가 움직여질 때 그와에 관련된 값이, 그렇죠? 그 스크롤바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값이 들어오는데요. 그 값은 value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속성을 통해서 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얻고자 할 때 그 값의 범위를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 지정을 해줄 때는 스크롤바의 속성에 보면은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니멈이 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맥시멈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면 스크롤바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값이 value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이 value를 통해서 값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값만 들어오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아니죠. 그 값을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한테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를 배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약간의 코드적인 희생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스크롤바를 이와 같이 나열해주고, 지금 여기와 같이 에디트 박스를 이렇게 해주던가, 또는 어떻습니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드 온리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박스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리드 온리를 해줘도 되죠. 하지만 리드 온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바는요, 도구 상자에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크롤바, 그렇죠? H 스크롤바. 우리는 수평 스크롤바였으니까 H 스크롤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쭉 놓으면 되죠. 예, 늘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을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듯이 미니멈. 그렇죠? 미니멈은 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역시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value가 기본적으로 0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값을 주고자 할 때는 여기서 그 초기 값을 주게 되면은 이 스크롤바의 위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죠. 기본적으로 0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적인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저는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텍스트 박스의 폼이 초기화될 때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에다가 스크롤바의 밸류, 저 밸류는 기본적으로 0이 셋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0 값을 미리 텍스트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밸류는 int형이기 때문에 toString 통해서 문자 열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시켜줘서 실행과 동시에 0이 텍스트 박스 안에 딱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스크롤바가 움직여지게 되면 이와 같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더블 클릭이죠. 예,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메소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렇죠? hscroll의 value,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계속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값을 toString으로 해서 텍스트 박스 1에 계속 이렇게 넣어주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예, 그렇게 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있고요. 자, 스크롤바를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주르르르르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은 최대값 1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0에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1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을 시각화 시켜놨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트랙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바요. 트랙바도 스크롤바하고 뭐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키보드 입력 없이 간단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트랙바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setR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에 해당하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메소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랙바에도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앞에서 했던 스크롤바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에 대한 부분은 value 이렇게 넘어오고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트랙바를 이용한 숫자 입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포커스이죠. 그 다음에 스크롤 바하고는 좀 다르게 트랙바는 이와 같은 눈금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스크롤 바를 움직여서 우리가 이 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도 좋아하시는 그런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랙바도 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소스 코드 같이 보겠습니다. 트랙바의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트랙바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도구 상자에 보면 쭉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렇죠? 쭉 밑에 내려가면은 트랙바 여기 있죠. 예, 트랙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트랙바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느리면은 이와 같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칸들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하잖아요. 그 값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미니멈이 0이고 맥시멈이 열이 10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100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조밀해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눈금이 100개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좀 더 조밀하게 400개 이렇게 나올까요? 예, 너무 조밀하죠.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해놓고 상대적인 값을 통해서 여기에서 값을 얻더라도 우리가 1000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인 값으로 변환해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트랙바를 통해서 그 값에 대한 기본 값을 넣고 좀 더 정밀하게 넣고자 하면은 그 에디트 박스, 텍스트 박스의 값을 바로 집어넣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 에디트 박스, 텍스트 박스를 리드 온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여기를 더블 클릭한 순간 이같이 트랙바 스크롤을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듯이 똑같죠.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트랙바 밸류 to string을 통해서 텍스트 여기다가 계속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듯이 그 값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최고 100까지 이렇게 값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크롤바나 뭐 트랙바나 형태만 바뀌었지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다운 컨트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다운, 그래서 위아래죠. 그래서 스핀 버튼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스핀 버튼이 있고, 이 스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이 올려지거나 또 내려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윈30에서는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따로 구성을 해서 딱 붙여주는 형태로 되었는데 윈32에서 C샵에서는 이와 같이 업다운 컨트롤러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업다운 컨트롤러도 숫자만 입력받거나 아니면 문자열만 입력받는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핀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처리를 하고자 할 때 그 컨트롤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간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업다운 컨트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도는요, 이와 같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한 간편한 데이터 입력이죠. 뭐 숫자든 문자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업다운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박스에다가 스핀 버튼이 같이 딱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컨트롤을 합쳐서 또 새로운 그 같은 컨트롤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컨트롤들을 인위적으로, 도구 상자가 아닌 인위적으로 생성해서 붙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클래스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메릭 같은 경우는 업다운 정수값, 도메인 같은 경우는 문자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도메인 같은 문자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은 뭐 콤보 박스로 이용해도 되죠. 예, 굳이 뭐 이 업다운 컨트롤러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쫙 떨어진다든가 이게 싫거나 그냥 하나의 문장에서 착착착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메뉴에 대한 구성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이어트 된 형태로 뭐 유지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그 도메인 업다운 형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이와 같이 숫자를 입력하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속성이 있죠. 그래서 스핀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업과 다운을 함에 있어서 그 값을 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그 이하를 가지 못하도록 이 부분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실수로 뭔가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컨트롤러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뭐 2씩, 10씩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하고 다음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정밀하게 하고자 한다면 다시 입력하는, 키보드 입력하는 뭐 이런 형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하게 되면 스핀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1씩 증가되고 감소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2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최대 20. 자, 2씩 증가한다면 이 속성에다가 얼마? 2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최대 20이 됐으면 이 맥시멈에다 20을 넣으면 되고요. 최소 0이 됐으니까 0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기만 해도 무엇이 됩니까? 그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그 값을 품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스핀 버튼에 소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같이 폼 위에 미리 제가 스핀 버튼에 대한 것을 올려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듯이 도구 상자에서 쭉 보시게 되면 뉴메릭 그 다음에 업다운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놔두시면은 스핀 버튼과 이같이 텍스트 박스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추적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신 후에 스핀 버튼의 속성을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면요. 거기 중에서 보면은 맥시멈과 요 부분 있죠. 그래서 보면은 맥시멈과 그 다음에 미니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미니멈은 0으로 한다 했고요. 맥시멈은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증량값은 어떻게 한다? 2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인크리먼트에다가 2라는 값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어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간소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스핀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은 그 스핀 버튼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밸류 체인지에서 값이 변할 때마다 이벤트 메소드가 이와 같이 호출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전 텍스트 박스를 하나를 이와 같이 리드 온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에다 기본적으로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스핀 버튼의 기본값도 0으로 처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밸류 체인지일 때마다 뉴메릭 업다운에서부터 밸류로부터 똑같죠. 트랙이나 뭐 스크롤이나 뭐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투스트링을 통해서 값을 가져와서 이와 같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이와 같이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스핀 버튼과 동일하게 같이 움직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런 용도로서 우리가 이제 스핀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업다운 컨트롤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미리 문자열을 넣어놔야 되겠죠. 자, 미리 우리가 문자열을 다루고자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기 좋다?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도메인 업다운, 그렇죠? 지금 나오듯이 업다운 컨트롤러의 속성에 보면은 아이템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템즈요. 그래서 아이템즈에 보게 되면 이 컬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문자열 편집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그 항목이 선택됐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당연히 그 문자열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인덱스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택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앞에서 했던 그거는 컨트롤과 유사하죠. 그래서 그 방법이라는 부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는 어떤 프레임 방식이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은 이미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만 사용해야 되지 다른 용도로는 어떻게 코드로는 이렇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컨트롤을 익힐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컨트롤에 대한 레퍼런스 또는 설명서를 잘 가지고 있으면은 이와 같은 컨트롤을 쉽게마다 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마다 셋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의 레퍼런스처럼 하나의 정리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인덱스도 똑같아요. Selected Index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듯이 선택한 문자열의 내용을 텍스트 박스로 출력하는 소스를 보면서 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보면요, 지금 도메인 업다운이라는 것을 이렇게 컨트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듯이 쭉 보시게 되면은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은 도메인 업다운 컨트롤 업다운이 있죠. 그래서 이건 드래그 앤 드롭을 놓으시고 에디트 박스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조그맣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위에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편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열렸는데 지금 이거 스핀 버튼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직접 어떻게 합니까? 속성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핀 버튼의 속성을 쭉 내려가게 되면은
아이템이 있죠. 컬렉션 되어 있습니다. 컬렉션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와 같은 클래스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템즈라고 하는 속성이 그와 같은 클래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문자를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사람, 딸기, 포도, 그다음에 수박. 여름에 수박이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수박, 뭐 이런 것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딸기, 포도, 수박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아까 같이 이상한 그 기존에 있던 문자리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잠시 도메인 업다운 to라고 하는 요 같은 문자열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잠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덱스에 대한 그 부분이 초기 설정 값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소스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나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도메인 업다운 1 여기에 selected index에다가 자 0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그 메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셔야지만 아까와 같이 도메인 업다운 2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메인 1의 텍스트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똑같아요. 그 텍스트를 통해서 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와 같이 요 같은 변화에 따라서는 더블 클릭 해주게 되면은 selected item change라고 하는 요것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럼 그때 선택된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덱스를 알고자 할 때는 요 부분, 요 부분을 통해서도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덱스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과, 포도 같이 움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도메인 2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소스에서, 요 소스 그대로 한번 빌려볼게요. 소스, 여기에서 하나 더. 이번엔 2죠. 예, 그래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딸기로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소스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처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박스는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고정을 시키거나 또는 출력하고자 할 때 코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코드 대신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편집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하고자 할 때 이 픽처박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픽처박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공간 안에 이미지가 딱 들어오죠. 더 크더라도 그 이미지, 그 픽처박스 안에서만 그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그 범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픽처박스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자기 증명사진 넣는 그 칸에 이런 픽처박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용도는 여기 나오듯이 이미지 출력입니다. 그렇죠? 이미지 출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딩되는 이미지 출력 형식도 여기 나오듯이 BMP, JPG, PNG, GIF 쓰고 아이콘도 쓰고 여러 가지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JPG하고 PNG 정도 많이 쓰죠. BMP도 많이 쓰긴 합니다. 하지만 좀 용량이 좀 큰 편이죠. 이미지 선택 화면 띄우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픽처박스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컨트롤에 보면 픽처박스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쭉 내려가서 픽처박스라는 것이 있죠. 예, 이전 픽처박스 선택하고 놓게 되면은 요런 형태의 픽처박스에 대한 그 레이아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듯이 그쵸?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요 부분.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거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의 어떤 그 컨트롤들이
다 제공해주는 부분이죠. 아까 했던 스핀 버튼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리소스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 선택을 클릭하시게 되면 뭐 로컬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프로젝트 리소스 파일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컬 리소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가, 현재 내가 선택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속성이 보면은 이미지라는 이 속성이 있어요. 여기도 나오듯이 이미지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그 이미지에 이런 식의 어떤 코드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뭘로 대체한다? 이런 편집기를 통해서 대신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모드에서 뭐 노멀 부분이 있고, 스트레치 이미지 있고, 오토 사이즈 있고, 뭐 센터 이미지 줌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노멀 같은 거는 픽처박스 크기에 맞춥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그 픽처박스 안에 가로 세로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스트레치 이미지는 픽처박스에 맞게 이미지가 줄거나 늘어난. 그래서 그 픽처박스를 늘리게 되면은 느린 만큼 그 이미지가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뭐 이런 형태이죠.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픽처박스는 그 크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오토 사이즈는 이미지에 맞게 픽처박스가 조정되고, 센터이면 가운데. 그 다음에 줌 같은 경우는 픽처박스를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지가 되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픽처박스의 사이즈 모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말로 하는 것보다도 일단 어떤 형태로 실제로 동작하는지 그 사항들을 보는 것이 훨씬 낫겠죠. 보면은 여기다가 하나 제가 올려 볼게요. 자, 픽처박스를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했습니다. 이미지 선택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 선택해서 제가 로컬에서 하나 가져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에서 하나 더 가져오 볼게요. 14에서 다른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건데요. 똑같은 것밖에 없네요. 아무튼 뭐 요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가져오기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픽처박스가 요만하기 때문에 그 요만한 거 안에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것을 픽처박스를 이렇게 늘려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픽처박스의 사이즈가 실제 이미지 사이즈만큼 이것을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하기는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노멀 형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노멀 형태가 아니라 스트렝치 이미지. 스트렝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래서 픽처박스를 꽉 채우되 픽처박스 크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 사이즈, 거기에 맞게끔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센터 이미지는 뭐 픽처박스의 가운데 이렇게 오도록, 이미지가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더 늘려볼까요? 늘리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오죠.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줌이 아마 이렇게 되죠. 같이 줄어들고 가로 세로가 뭉개지지 않는 그러니까 비율이 유지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용도가 픽처박스예요. 뭐 다른 게 없죠. 앞에서 봤던 픽처박스는 우리가 편집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고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동쪽으로 로딩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코드는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동쪽 이미지 로딩이죠. 그래서 픽처박스 이미지의 이미지 객체를 설정하는데요.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
이미지 프롬 파일하고 파일명 요거 하나만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스 보면서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이미지 로딩하기 위해서 먼저 픽처박스를 제가 이와 같이 로딩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코드상에서 이와 같이 이 픽처박스는 폼이 로딩이 될 때 그와 같은 이미지가 딱 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폼 로드, 그래서 이 폼 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폼의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로드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폼이 화면에 뜨기 전에 그 같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로딩해 놓고 폼이 로딩되면 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픽처 사이즈 모드를 저는 이렇게 코드로 주었습니다. 이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모드는 열거형 값을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픽처박스 사이즈 모드, 오토 사이즈를 이와 같이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픽처 1의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from 파일에서 test1 bmp 이와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trl F4 눌러서 실행을 하니까 이와 같이 폼이 로딩됨과 동시에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조금만 좀 더 부가를 시켜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버튼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버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오토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버튼이 눌렸을 때마다 픽처 이미지를 바꿔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요걸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제가 test1이라고 하는 bmp 파일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고 제가 Ctrl F4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와 같은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픽처박스이고, 픽처박스는 그 사이즈만큼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용도 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본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은 대부분이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그 같은 도구 상자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컨트롤들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은 다른 것들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도구 상자에서 제공해 주는 것 외에 더 많은 컨트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컨트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에다가 알파 플러스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요 내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2강 기본 컨트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컨트롤들을 이용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C#을 배워서 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명확했으면은 컨트롤 중에서 어떤 것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2강 기본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고급 컨트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